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요. 주말이었는데 참 부산했습니다. 그래서요. 월요일 아침부터 눈과 귀를 잡는 기사들이 참 많이 준비돼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 가운데 핵심만 뽑아서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합니다. 보시죠.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한국이 내답한 특허 700여 개. 소송으로 부메랑이 돼서 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년간 특허 소송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사업을 정리한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허를요. 외국에 특허만 사들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특허들을 많이 사들여서 우리나라 기업을, 경쟁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는 겁니다. 특허 침해했다는 이유를 주장하면서요. 자, 좀 더 보죠. 기술을 사들여 무차별 공격하는 특허 괴물들이 소송을 최근 하고 있다. 그래서요, 뭐 4억 달러 주고 합의금을 냈다. 뭐 이런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까지 좀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 부담으로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자, 어제 정치권에서 가장 큰 뉴스입니다. 안철수 단일화 없던 일로 한다. 그렇다면은 대선 지금 막판인데요.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자, 안철수 후보가요. 윤석열 후보 대답이 없고 당은 모욕만 주더라. 추가 협상도 없다. 끝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독자 승리 가능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단일화 없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죠. 그리고요. 민주당에서는요. 최악은 피했다. 그러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코로나 상황입니다. 확진 200만 명 누적입니다. 그리고 재택 치료는 현재 50만 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50만 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집에서 있는 겁니다. 지금 확진 상태에서요. 누적 100만 명엔 2년이 걸렸는데 200만 명 도달엔 고작 2주 걸렸다. 오미크론입니다. 이게 바로 오미크론. 엄청난 확산세인 거죠. 그리고요, 중환자는 한 달 사이에 다시 400명대가 됐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자, 지금 우크라이나 뭔가 아닌 것 같다가 다시 또 전쟁 쪽으로 가는 것 같죠. 철군 약속을 깬 러시아 푸틴 대통령. 미국 백악관 NSC 소집, 국가안전보장회를 소집했다. 뭔가 비상이라는 거죠. 자,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훈련이 종료될 직전에 연장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뭔가 철군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자, 미국,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 결심 굳혔다. 미국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러시아도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 단장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홍경희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2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너 때문이야. 누구 탓을 한 겁니다. 단일화 인전 제안 걷어들인다.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반응, 이 입장을 받아들이는 국민의힘 과연 어떤 분위기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최악은 피했다. 어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철회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요. 글쎄요. 속으로는 미소를 짓는 걸까요? 아니면 이 정도면 안도다. 뭔가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반응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보시죠. 부스터슛.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스터 샷이 아니라 슛입니다. 발차기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어퍼컷 굉장히 주목받았죠. 그래서일까요? 주말 동안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발차기를 했습니다. 도복 입고 격파도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따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푸틴의 계획. 지금 뭔가 철군한다는 입장이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기어코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뭔가 뒤에 짚어보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곳곳에 그런 징후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뭐니 해도 단일화 관련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러 갈래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안철수 후보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 소개하는 기사부터 보시죠. 윤석열 전화 받은 안철수. 대리인끼리 먼저 논의하자. 그러니까 통화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3시간 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단일화 제안을 접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처음부터 결심을 하고 전화통화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전화통화 이후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건가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안철수의 단일화 제안 후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이 기사는 취재를 통해서 이름까지 적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장제원, 송일종, 이철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신재현, 임명진 등이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내각 구성, 합당 등등등 이런 것도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아래로 더 가겠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결렬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윤석열 후보와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둘이서 만나자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 그래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실무자 정해 다시 연락하자 이렇게 반응을 보였답니다. 그런데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안철수 후보가 왜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을까? 그 배경을 좀 분석하는 기사입니다. 안철수, 윤석열 쪽이 백기투항을 압박했다. 그리고 조롱까지 했다. 그러자 선 넘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거예요. 어제 사실 안철수 후보가 이런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말들을 좀 했거든요. 자, 그럼요. 어제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중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뜨리는 등 정치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책임이에요. 그리고 몰입의 짓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무엇에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내용 보면 그래요, 지금요. 다음 관련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안철수 유지 발언에 이준석 국민의당 유세차 운전자는 유서를 써놨나? 최근에 지금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고인이 되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유지를 받들어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러자 국민의당 고인 모독한 망언이다. 혹시 이게 어제 오전에 있었거든요.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한 이 발언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인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입니다. 사망한 선거운동원의 유지 받들어 뭔가 완주하겠다. 이런 얘기를 꺼냈죠.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요. 어제입니다. 어제 인터뷰가 있었어요. 고인이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유지 어디서 확인하나? 국민의당 유세차 운전하시는 분은 들어가기 전에 유서 써놓고 가시나? 혹시 이 발언이 오전에 있었는데 이게 영향 준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요.
홍경희 대변인 지금 나와 계십니다. 지금 네. 국민의당에서요. 그러니까 뭔가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어제 오전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 실무진 얘기해서 논의를 좀 해보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3시간 뒤에 기자회견 통해서 철회했거든요. 단일화 제안을. 그 사이에 이런 발언이 소개가 됐었고요. 이게 영향을 준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선 뭐 아까 조선일보에 나왔던 그 기사 내용에 대한 좀 반박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 좀 말씀해 네네네. 주시죠. 지금 이제 그 요거 물밑 협상 얘기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예. 저도 사실은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예. 후보의 어떤 전화 통화에 대한 좀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예. 일단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안철수 후보께서 그 백브리핑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 윤석열 후보와의 어떤 통화에서 단일화 관련된 어떤 제안이나 언급은 없었다라고 없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국민의힘 쪽의 어떤 주장을 좀 일방적으로 실어놓은 것이 아닌가. 뭔가 물밑 협상이 있었다. 네네. 이 거기에 내용 더해 말씀하시는 거죠? 뭐 제가 보기에는 그 기사의 어떤 의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조선일보 쪽에서는 여전히 저희가 이제 완주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단일화에 대한 어떤 불씨를 계속 살리고 싶은 의도가 아닌가. 그러면은 이 생각을 접촉은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확인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저희 쪽에 어떤 그 지금 거론이 되어 있는 신재현 그다음에 임명진 목사님 같은 예. 경우에도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일단 것 요거는 같아요. 신중하게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네.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이준석 대표의 저런 인터뷰 발언 이게 영향을 준 겁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에게 윤석열 후보 캠프의 예. 최대 리스크는 이준석 대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뭐 이준석 대표의 발언 때문에 어떤 기자회견이 잡혀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종합적인 어떤 그러한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그 이유의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러면은 드리고 조금 싶습니다. 납득하는 게 기자회견은 그러면은 그 전날 정도에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윤석열 후보의 전화 통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부분을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자라면은 예. 지난 13일에 저희 안철수 후보께서 대선 후보 등록을 하시면서 예. 그 당일날 이제 국민경선 단일화 제안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저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국민의힘 어제 시간은 쪽에, 일주일이 된 거죠. 드린 예. 거죠.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뭐 고작 일주일 정도의 시간만 주고 단일화 무산을 발표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사실은 저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직선거 운동의 3주 기간에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을 길게 드린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에 참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도 있었고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나왔던 그러한 얘기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을 하신 거면은 예. 윤석열 후보가 공식적인 입장과 답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 윤석열 후보께서 전원 정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꾸 주변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주변 측근들의 예. 어떤 입을 통해서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뭐 심지어 뭐 후보 사퇴설 그다음에 중도 사퇴 예. 후에 지지 선언하는 게 뭐 정답이다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어떤 그 상대방의 어떤 진정성 있는 제안을 예. 폄훼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그 언급들이 나오게 되면서 예. 안철수 후보의 어떤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었다. 예. 그리고 나의 이러한 진정성 있는 제안을 폄훼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신 거고요. 그럼 이건 어제 오전에 윤석열 후보의 전화 통화도 그거를 바꿀 수는 없었다는 겁니까? 그냥 원칙적인 이례적인 통화로 끝나버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후보께서는 나름의 이 단일화 협상 그 시효에 대한 예. 데드라인을 어제까지로 보고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그럼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지만 늦은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네, 이미 과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김경진 단장께는요. 지금 당내 이준석 대표의 요 인터뷰 발언, 당내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원래 이준석 대표께서는 예. 사실은 안철수 후보님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이렇게 평가가 좋지는 않았어요. 거의 뭐 2년 내내 우리가 방송에서 들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번 단일화 과정은 예. 이준석 대표 입장이나 어떤 견해하고 상관없이 진행돼서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선거 후보 등록 첫날 이렇게 단일화 제안을 예. 했을 때 그 전에도 이미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진행돼서 왔었던 거 아니에요, 보면. 본래 변수가 아니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게 영향받을 만한 어떤 뭐 요인은 발언의 전혀 아닌 변수가 거죠. 아니다. 아. 이준석 대표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사리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추정컨대 어제 아침 시간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께 전화를 드렸고 예. 근데 사실은 굳이 이제 마음속에 결심이 쓰셨다면 실무진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왔어야 맞죠. 그러게요. 그 얘기는 굳이 안 할 수 있는데. 끝났습니다. 정확히는 실은 윤석열 후보가 전화하기 전에 어제 저녁이라도 원래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죠. 그제. 예. 그제 오전에 발인하고 이제 선거운동 재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제 오후쯤이라도 해서 자, 윤석열 후보 측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답이 너무 늦으니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끊었으면 사실은 우리 후보께서도 전화할 일도 없으셨 그러네요. 가능성이 높잖아요. 보면. 그냥 어제 저녁으로 그제 토요일 저녁으로 마감하겠습니다 했으면. 예. 근데 어제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실무진끼리 얘기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후보께서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해 보지요. 실무진 말씀을 해 보시죠 예. 했는데 갑자기 한 3시간 있다가 3시간 지나서요. 예, 긴급 기자회견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그 내부 사이에. 안철수 후보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핵심 참모나 뭐 주변 인사들이 아마 좀 뭔가 여기서 이걸 전략적으로 뭔가 새로운 스탠스를 취하든지 예.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겠다든지 뭔가 새로운 입장 정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보면.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때문이다 이렇게 딱 밝혔어요. 지금 훈경희 대변인께서 발언권 요청하셨는데 네. 한 30초 드릴게요. 뭐 네. 반박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가정과 추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예. 일단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 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그 책임 있는 어떤 실무진들이 그동안 저희 쪽이랑 접촉을 해왔다고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어떤 그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렇게 예. 무책임한 언사, 상대방의 어떤 진정성 있는 제안에 대해서 폄훼하는 발언들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무슨 몰입의 짓, 무슨 조롱,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괜히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분노 이런 게 좀 보이는 발언들을 어제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일단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깨진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지금이 대선 막판이잖아요. 여기에 다들 관심사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정리했어요. 다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렇다면 완주를 한다면, 그러니까 완주하겠다는 걸 보이는데 그럼 완주하게 된다면 요즘에 지지율이 하락세란 말이에요, 안철수 후보가. 근데 득표율이 15%를 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대선 후보로서는. 그래야지만 선거 비용도 보존을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당이라는 어떤 정당의 입장에서는 대선 이후의 어떤 정치적 위상, 존립 가능성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가 중요한데 자, 홍경희 대변인. 네. 이거 15%못 넘으면 굉장한 위협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뭐 선거 비용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이긴 예. 한데 저는 이제 거기 저 앞에 나와 있는 뭐 득표율 15% 미만 시 당 존립이 위협.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이 혹시 위기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예. 작년에 저희 국민의당은 이제 총선에서 3석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 대선에 안철수 후보께서 출마하는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예. 11월입니다. 지지율 3%로 시작을 했던 당입니다. 아. 네. 저 15% 미만 시에 당 존립이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그거는 한 30% 정도 됐다가 빠졌으면 모를까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속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예. 어떤 저렇게 득표율 15%를 가지고 저희
당의 존립의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그 워딩은 알겠습니다. 또 단일화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압력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이만큼까지 올라온 거다 이렇게 봐달라는 네, 말씀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질문에 답은 됐어요.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단일화가 이제 불발됐다고 봐야 돼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어떻게 되라는 거죠? 영향을 이런 실망감에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보수표가 오히려 결집하면서 올라갈 것인가죠. 그거는 곧 야권표가 분산이 일단 되는 걸로 보여요. 윤석열, 안철수 후보 둘로.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박빙으로 가는 건가? 윤이 지지율이 박빙으로 가는 건가죠. 이건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앞으로. 지금의 추세대로 그냥 나홀로 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안철수 후보의 실망한 표가 윤에게 온다. 예. 전 그런 효과는 그건 아니다. 없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매 선거마다 단일화라고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좀 저는 달랐다라고 봤고요. 처음부터 단일화 가능성 높지 않다는 얘기를 뭐 근거는 없었습니다만 예.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를테면 정당 정치라는 게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제3당, 제4당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난의 길을 걷고 예. 낮은 지지율로 시작을 하지만 차곡차곡 쌓아 올려 나가는 그러면서 정당 정치가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닌가. 그래야 또 다당이라는 예. 게 되는 게 아닌가. 조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잘 나갈 것 같은 1당이나 2당에 찰싹 달라붙어 버리고 그다음에 또 선거 때 되면 또 나타나고 이런 식을 반복하면 어떻게 정당 정치가 이루어지겠느냐. 전 그런 식의 관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는 제1당 후보, 제2당 후보 두 후보의 뭐 여러 가지 약점, 도덕성, 비호감 이런 것 때문에 3당이나 4당 후보들에게 관심을 주려는 유권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왜 안철수 후보는 제대로 걷어가려는 생각을 꾸준히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단일화 꾸준히. 제안이 그거를 오히려 더 저는 버려버린 그걸 셈이 됐다는 단일화라는 거네요. 얘기를 꺼냄으로써 예. 더군다나 후보를 등록하는 지난 13일에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더더욱 실망스러웠었다. 만약에 단일화에 관심이 있었다면 훨씬 그 이전에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예. 했어야 유권자에 대한 도리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래서 결국 13일부터 지금까지는 어저께 결렬선언을 한 이 시기까지는 1당, 2당 후보들에게 비호감 또는 실망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찾으려고 했던 중도 예.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오히려 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표가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게 간다. 예. 저는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 이번 선거는 누군가 얘기했죠. 87년 사자구도의 선거. 그러니까 표가 이렇게 분산되는 상태로 표가 가겠다는 분산되는 가능성이 참 높아 보인다. 예. 지금까지 7차례 대선 직선 투표에서 예. 대개의 경우는 40%를 넘기는 유효 득표율로 당선이 됐죠. 87년만 예외였죠. 이번에도 저는 40% 미만의 최다 득표자로 당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 좀 질문이 쭉 있는데 이 세 번째 질문이 이제 민주당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어제 단일화 제안이 철회가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반응을 보였는데 먼저 경향신문 기사가 좀 있습니다. 그 민주당 반응을 다루고 있어요. 민주당 최악 상황은 피했다. 그러니까 단일화하면 정말 어려워지고 최악인데 이거는 아닌가 보다. 이제부터 진검승부다. 그러니까 뭔가 안도의 한숨일까요?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쪽하고 단일화 안 하니까 이쪽하고 하죠. 이겁니까 지금요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사가. 자 그럼요 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에 대한 이 이재명 후보와의 뭔가 연대 단일화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반응도 나왔거든요. 두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정신을 우리 이재명 후보는 전폭 수용해서 과기 부총리 공약으로 이걸 흡수를 했고, 이재명 후보가 말씀한 대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항상 열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안철수 후보가 저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 너무 안철수 후보를 모욕하고 모멸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는 과학기술 강국 아젠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치개혁을 말하면서 안 후보한테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데, 혹시 공식적으로 정치개혁 같이 하자고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하고.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제안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하고는 저 끝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제안 받은 바도 없어요. 그만하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신경민 전 의원님. 일단 최악 상황은 피했다, 이렇게 기사들이 다루고 있어요, 오늘요, 많은 기사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제 한 철회,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진짜 최악은 피했다, 지금 안도하는 분위기입니까? 안도까지는 아니지만요. 예. 일단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의 추이를 쭉 보면은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지지자가 굉장히 많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지금 예. 그렇게 서로 지지를 공유한다고 그럴까요? 예. 뭐 그런 것은 분명한데요. 이 후보와 안 후보는 그 교집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있긴 있지만 것. 네. 크진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 그러나 지금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고요. 87년 체제도 있지만은 97년 체제도 있고요. 그때는 뭐 겨우 DJP 연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39만 표 차이 정도면은 대권에서는 뭐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번 투표는 거기에 방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이 단일화 문제가 일단은 이렇게 결론이 난 데 대해서 일단은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뭐 유리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면은, 그리고 어제 송영길 대표는 자꾸 열려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 강국 안철수 후보 지대한 관심인데 이거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 굉장히 오래 전에 예. 안철수 후보는 어저께 회견에서 뭐 부인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제안을 했죠. 우리하고도 하자.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에게 뭔가 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우리하고도 거예요. 단일화 얘기를 하자고 그랬고 안 후보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예. 후보 차원에서 거론이 된 적은 없다는 얘기를 이제 목적어가 빠진 거죠. 뭐가 하나 빠진 건데 후보 차원에서 거론이 된 것은 물론 아니지만 예. 굉장히 믿을 만한 매파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았죠. 근데 그건 이제 정치적 명분에서 민주당과 안 후보의 단일화가 좀 명분이 떨어지죠. 예. 명분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명분이 좀 낮은 건 확실하고 그 명분을 하나로 한 단계 더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송영길 대표가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기술 강국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전폭적으로 수용하자. 같이 가자. 그러니까 통합정부나 공동정부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예. 그리고 뭐 연립정부든 그 형태는 뭘 하든 한번 해보자 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된다고 지금 보는 거고요. 이 추이는 만약에 지금 남은 가능성은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판. 예. 지금 만약에 윤안 단일화가 된다면은 예. 단판밖에는 없을 텐데요. 예. 그 단판이 되지 않는다면 그나마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민주당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어젯밤 늦게 이 후보도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그렇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약간 했습니다. 뭔가 열어둔 듯한 그런 네. 분위기예요. 네, 지금 후보도 열어놨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치에서는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난 단판의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이안 단판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홍경희 대변인, 네. 이걸 봐주세요. 지금 방금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제 밤에 이재명 후보가 요 단일화 관련 입장을 냈거든요. 본인이 글을 올렸는데 이거예요. 안철수 후보에 공감한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묻지마 정권 교체 이거 넘어서 더 나은 정치 교체.
그러니까 묻지마 정권교체는 더 나쁘지만 정치교체는 더 나은 거다. 이거 합시다. 안 후보님의 정치교체 열망과 의지에 공감한다. 계속 공감이에요. 곧 같이 가시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철수 후보께서 저를 지지해 주시죠. 이거 같아요, 지금요. 홍경희 대변인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표정 관리 중이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다자구도로 이번 대선이 진행되게 되면은 민주당 쪽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해득실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예. 지금 이제 저희 안철수 후보께서 그동안 누누이 말씀하셨던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 말씀에 이제 공감을 표하면서 이제 SNS에 올려놓으셨는데 예. 그걸 같이 하자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사실 이게 이런 부분이 좀 이런 느낌입니다. 좀 말리는 신우이가 조금 더 미워 보인다.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어제 이제 또 단일화 무산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민주당 쪽의 이재명 후보는 지금 한 표가 급하고 갈 예. 길이 지금 멀다 보니까 예. 이 단일화 무산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반사이익을 좀 보고 싶어하는 좀 얄팍한 어떤 속내가 너무 드러나 보인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없군요. 이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얘기하지만 진정성 안 보입니다. 뭐 이런 반응이셨습니다, 지금.